UAE 국방장관이 주먹으로 테이블을 내리쳤습니다. 18개월이면 중동 경제 전체가 무너집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회의실이 흔들렸습니다. 적임자를 찾아오세요. 지금 당장. 충격에 대비하십시오. 착륙 안내방송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충격은 착륙이 아니었습니다. 활주로 양측, 100m 간격 의장대 도열, 흰 가운 자락에 낙타병, 장창을 든 근위병 60명, 500m 붉은 카펫이 끝없이 펼쳐졌습니다. 환호는 없었습니다. 음악도 없었습니다. 오직 침묵. 이건 환영식이 아니야. 맞습니다. 이건 의식입니다. 서약의 의식. 그렇다면 누구를 위한? 저는 독일의 마커스 울프입니다. 15년간 나토에서 전쟁을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2025년 저는 평화를 목격했습니다. 한국이 만든 평화를, 이 이야기를 세상에 전하는 게 제 마지막 임무입니다. 코드명 오아시스. 그 긴박했던 시간 속으로 함께 가보겠습니다. 2024년 11월 12일 두바이 새벽 6시 제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UAE 에너지부 장관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15년간 중동을 봐왔지만 저 남자가 떠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1시간 뒤 비밀 회의실. 문이 닫히는 순간 스크린이 켜졌습니다. 붉은 그래프가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제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중동 전역의 전력 수요 예측이었습니다. 3년 내 2배 증가. AI 데이터 센터 때문이었습니다. 장관이 한 단어만 말했습니다. 18개월. 전력망 붕괴까지 남은 시간이었습니다. 회의실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저는 즉시 물었습니다. 서방 국가는 뭐라고 했습니까? 장관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2년 뒤나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기술 이전은 불가능하고요. 저는 그 순간 모든 걸 이해했습니다. 서방은 중동을 구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통제할 생각만 있었습니다. 에너지로 목줄을 쥐고 흔들겠다는 겁니다. UAE 국방장관이 주먹으로 테이블을 내리쳤습니다. 회의실이 흔들렸습니다. 18개월이면 중동 경제 전체가 무너집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 젊은 기술 총괄이 한 단어를 던졌습니다. 한국.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한국, 코리아. 기술은 좋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중동은 다릅니다. 정치, 군사, 외교가 동시에 폭발하는 전쟁터입니다. 기술만으론 절대 안 됩니다. 기술 총괄이 태블릿을 테이블 위에 올려놨습니다. 숫자 하나가 보였습니다. 47일. 한국이 세계 최대 AI 전력망을 구축하는 데 걸린 시간이었습니다. 미국이 2년이라고 했던 프로젝트를 47일에 끝냈다는 겁니까? 저는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서 숨이 멎었습니다. 분산 전력망 설계도, AI 클러스터 배치도, 실시간 부하 분산 알고리즘. 이건 기술 문서가 아니었습니다. 군사작전 매뉴얼이었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47일간의 타임라인이 보였습니다. 3일 만에 설계 완료. 12일 만에 핵심 인프라 설치. 28일 만에 시스템 통합. 47일 만에 전체 가동. 불가능한 속도였습니다. 세 번째 페이지에서 제 손이 떨렸습니다. 비상 프로토콜 3단계. 플랜 A, 플랜 B, 플랜 C. 모든 위기 상황이 미리 계산돼 있었습니다. 이건 프로젝트가 아니었습니다. 전쟁 준비였습니다. 모두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나토 출신 전략 분석관. 제 판단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한 문장만 말했습니다. 직접 확인하겠다고. 한국으로 가겠습니다. UAE 국가안보국 인사가 말했습니다. 운명을 나눌 파트너. 나는 그 문장을 3번 반복해서 들었습니다. 11월 12일 오전. 저는 서울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15년간 중동 전쟁터만 누볐던 제가 동아시아로 향했습니다. 이륙 직전 창밖을 봤습니다. 사막이 보였습니다. 저 사막이 18개월 뒤 무너집니다. 과연 한국이 답일까? 아니면 또 다른 환상일까? 비행기가 활주로를 달렸습니다.
바퀴가 땅을 떠났습니다.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만약 한국이 거짓이라면 중동은 끝입니다. 만약 한국이 진짜라면 세계가 바뀝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15년간 전쟁터를 누볐지만 이렇게 긴장한 건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몰랐습니다. 제가 목격할 게 기술이 아니라 충격이라는 걸요. 11월 13일 오전 10시.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을 나서는 순간 느꼈습니다. 이 나라는 다르다고. 거리는 조용했지만 움직임이 빨랐습니다. 사람들은 말없이 걸었지만 방향이 정확했습니다. 15년간 중동을 봐온 제 눈에 이상하게 보였습니다. 전쟁의 흔적이 없는데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한국 측 담당자가 저를 맞았습니다. 김민수 박사. 한국전력 AI 전력망 총괄 책임자였습니다. 악수를 나누는 순간 느꼈습니다. 이 남자는 기술자가 아니었습니다. 군인의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차는 서울 외곽으로 향했습니다. 김 박사는 말이 적었습니다. 저는 그게 마음에 들었습니다. 말 많은 사람은 믿지 않습니다. 30분 뒤 도착한 곳은 거대한 시설이었습니다. 판교 AI 데이터 센터. 47일 만에 완성했다는 그곳이었습니다. 입구에서 보안 검색을 받았습니다. 나토에서 일할 때보다 더 철저했습니다. 3중 보안 게이트를 통과했습니다. 지하 3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그 순간 숨을 멈췄습니다. 축구장 5개를 합친 크기의 공간이었습니다. 수천 개의 서버가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푸른 빛이 천장까지 가득 찼습니다. 소음은 없었습니다. 냉각 시스템이 완벽했습니다. 김 박사가 태블릿을 건넸습니다. 실시간 전력 사용량이 보였습니다. 초당 변화하는 숫자들. 부하 분산이 자동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15년간 나토에서 수많은 시설을 봤습니다. 하지만 이런 건 처음이었습니다. 이건 데이터 센터가 아니었습니다. 살아 숨쉬는 유기체였습니다. 김 박사가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7개 존으로 나뉜 분산 전력망. 각 존은 독립적으로 작동합니다. 한 곳이 무너져도 나머지가 버팁니다. 실시간 AI가 부하를 감지해서 자동 분산합니다. 냉각 효율은 기존 대비 40% 향상. 전력 손실은 3% 이하. 모든 게 군사작전처럼 정밀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정말 47일 만에 이걸 만들었느냐고. 김 박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우리에겐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 말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한국은 자원이 없는 나라입니다. 석유도 없고 가스도 없습니다. 살아남으려면 기술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빨랐던 겁니다. 생존이 걸려 있었으니까요.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중앙 통제실이었습니다. 벽 전체가 스크린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실시간으로 전국의 전력망이 보였습니다.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모든 도시가 하나로 연결돼 있었습니다. 한 곳에서 문제가 생기면 즉시 다른 곳이 받쳐줍니다. 김 박사가 시연을 보여줬습니다. 서울 3존의 전력을 인위적으로 차단했습니다. 3초 만에 부산 2존이 부하를 흡수했습니다. 전체 시스템은 흔들림 없이 작동했습니다.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건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철학이었습니다. 무너지지 않는 시스템을 만드는 철학. 김 박사가 마지막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비상 프로토콜이었습니다. 플랜 A 일반 과부하 대응. 플랜 B 대규모 정전 대응. 플랜 C 극한 상황 대응. 모든 시나리오가 계산돼 있었습니다. 심지어 전쟁 상황까지.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평화를 준비하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생존을 준비하는 나라였습니다. 11월 23일 오전. 시차를 마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서울 하늘은 맑았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UAE 장관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단 3단어였습니다. 한국은 진짜다. 그날 밤 호텔에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간단했습니다. 한국 모델, 중동의 유일한 답. 저는 15년간 수많은 보고서를 썼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확신에 찬 보고서는 처음이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수백만 개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저 불빛 하나하나가 한국의 기술로 켜진 겁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중동도 저렇게 빛날 수 있을까? 한국이 정말 사막을 살릴 수 있을까? 제 심장이 뛰었습니다. 15년 만에 처음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희망이었습니다. 11월 15일. 두바이로 돌아왔습니다. UAE 에너지부 비상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장관실 문을 여는 순간 모든 시선이 제게 쏠렸습니다. 저는 태블릿을 테이블 위에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한 문장만 말했습니다. 한국은 진짜입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장관이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저는 판교에서 본 것을 설명했습니다. 7개 존 분산 전력망, 실시간 AI 부하 분산, 3초 만에 복구되는 시스템, 극한 상황까지 대비한 비상 프로토콜. 말을 마치자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국방장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믿을 수 있습니까?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15년간 나토에서 일했습니다. 제 경력을 걸겠습니다.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재무장관이 물었습니다. 비용은 얼마나 드느냐고. 저는 대답했습니다. 서방 대비 60% 수준이라고. 그것도 기술 이전 포함이라고. 회의실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기술 총괄이 손을 들었습니다. 기간은 얼마나 걸립니까? 6개월입니다. 6개월. 모두가 놀랐습니다. 미국은 2년이라고 했습니다. 유럽은 최소 18개월이라고 했습니다. 한국은 6개월이라고 합니다. 장관이 물었습니다. 울프 박사 확신합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직접 봤습니다. 현 시원에테나 아리와나 세메르니는 한국은 말이 아니라 결과로 증명하는 나라입니다. 그날 오후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UAE는 한국과 협력한다. 중동 최초의 AI 분산 전력망 프로젝트. 코드명 오아시스. 사막에 생명을 불어넣는다는 뜻이었습니다. 11월 20일. 한국 협상단이 두바이에 도착했습니다. 15명의 팀이었습니다. 김민수 박사가 총괄을 맡았습니다. 첫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한국 측은 프레젠테이션 없이 바로 질문을 던졌습니다. UAE의 최대 전력 수요는 얼마입니까? 피크 타임은 언제입니까? 냉각 시스템 한계 온도는? 비상 전력 백업은 몇 %입니까?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UAE 기술진이 당황했습니다. 보통은 기술 설명부터 시작합니다. 한국은 달랐습니다. 문제부터 파악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느꼈습니다. 한국은 판매자가 아니었습니다. 해결사였습니다. 3시간 동안 질의응답이 이어졌습니다. 한국팀은 모든 답을 노트에 기록했습니다. 단 한 번도 메모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회의가 끝나자 김 박사가 말했습니다. 72시간 드리겠습니다. 무엇을 말입니까? 맞춤형 설계안을 가져오겠습니다. 72시간. 3일 만에 중동 전체 전력망 설계를 완성하겠다는 겁니까? UAE 기술진이 웅성거렸습니다. 불가능하다고 속삭였습니다. 저는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 확신했습니다. 한국은 해낼 겁니다. 정확히 72시간 뒤였습니다. 한국팀이 회의실에 들어왔습니다. 실시간 냉각 시스템, 샌드스톰 대응 프로토콜. 김 박사가 스크린을 켰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건 완벽한 설계도였습니다. 두바이 사막 한복판에 세워질 데이터 센터. 9개 존으로 나뉜 전력망. 심지어 50도가 넘는 사막 온도까지 계산돼 있었습니다. UAE 기술진이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72시간 만에 이걸 만들었다는 겁니까? 아니었습니다. 김 박사가 말했습니다. 사실 48시간 만에 완성했습니다. 24시간은 검증에 썼습니다. 장관이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언제 시작할 수 있습니까? 김 박사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내일부터 가능합니다. 그날 저녁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총 예산 28억 달러. 기간 6개월. 기술 이전 100% 포함.
서명이 끝나고 악수를 나눴습니다. 장관이 김 박사에게 물었습니다. 정말 6개월 안에 가능합니까? 김 박사는 웃지 않았습니다. 약속은 지키는 것입니다. 그 한마디에 모든 게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 창밖을 봤습니다. 사막이 보였습니다. 6개월 뒤 저 사막이 바뀝니다. 한국이 바꿉니다. 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15년간 전쟁터를 누비며 파괴만 봤습니다. 이제 건설을 보게 될 겁니다. 희망을 보게 될 겁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기술을 파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미래를 파는 나라였습니다. 11월 28일.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두바이 외곽 사막 한복판. 섭씨 43도의 열기 속에서 첫 삽을 떴습니다. 저는 현장에 있었습니다. 한국팀 120명이 도착했습니다. 기술자, 엔지니어, 시공 전문가. 모두 군인처럼 움직였습니다. 김 박사가 현장을 지휘했습니다. 첫날부터 24시간 3교대 체제였습니다. 쉬는 시간은 없었습니다. UAE 감독관이 제게 속삭였습니다. 저들은 기계입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들은 전사입니다. 첫 주가 지났습니다. 기초 공사가 완료됐습니다. 원래 계획보다 3일 빨랐습니다. UAE 기술진이 놀랐습니다. 사막에서 이런 속도는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한국은 가능하다고 증명했습니다. 2주차. 핵심 인프라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서버렉 3,000개, 냉각 시스템 유닛 500개, 전력 분산 장치 200개. 모든 장비가 한국에서 왔습니다. 설치는 정밀했습니다. 오차 범위 1mm 이하. UAE 엔지니어가 말했습니다. 이건 건설이 아닙니다. 수술입니다. 저는 동의했습니다. 3주차. 첫 번째 위기가 왔습니다. 샌드스톰이었습니다. 사막의 모래폭풍이 현장을 덮쳤습니다. 시야가 5m도 안 보였습니다. UAE 팀은 작업 중단을 건의했습니다. 김 박사는 거부했습니다. 프로토콜 출번 실행합니다. 한국 팀이 움직였습니다. 미리 준비된 방풍막을 설치했습니다. 핵심 장비는 즉시 보호막으로 감쌌습니다. 작업은 계속됐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위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위기를 계산합니다. 샌드스톰이 지나갔습니다. 장비는 무사했습니다. 작업 지연 시간 2시간. UAE 감독관이 제게 말했습니다. 믿을 수 없습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이제 믿으십시오. 4주차. 첫 번째 존이 완성됐습니다. 시험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중앙 통제실에 불이 들어왔습니다. 스크린에 데이터가 떴습니다. 전력 효율 98.7%, 냉각 성능 목표치 105%, 부하 분산 오차율 0.3%. 모든 지표가 녹색이었습니다. UAE 장관이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통제실에 들어선 순간 그는 말을 잃었습니다. 김 박사가 설명했습니다. 1존이 완성됐습니다. 나머지 8개 존도 같은 속도로 진행됩니다. 장관이 물었습니다. 정말 6개월 안에 끝납니까? 김 박사는 스크린을 가리켰습니다. 4개월이면 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6개월 계약을 4개월에 끝낸다는 겁니까? 김 박사가 덧붙였습니다. 약속보다 빠르게. 그게 우리 방식입니다. 저는 그 순간 전율했습니다. 한국은 기대를 맞추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기대를 넘어서는 나라였습니다. 6주차. 세계존이 완성됐습니다. 동시 테스트가 진행됐습니다. 인위적으로 1존의 전력을 차단했습니다. 2초 만에 2존과 3존이 부하를 흡수했습니다. 전체 시스템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UAE 기술 총괄이 박수를 쳤습니다. 한국 팀은 표정 변화가 없었습니다. 당연한 결과라는 듯이. 저는 그들의 눈을 봤습니다. 자신감이 아니었습니다. 확신이었습니다. 8주차. 5개 존이 완성됐습니다. 이제 절반을 넘었습니다. 현장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UAE 인력들도 한국식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빠르게, 정확하게, 멈추지 않고.
김 박사가 제게 말했습니다. 이제 그들도 이해했습니다. 무엇을 말입니까? 속도는 습관이라는 것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은 빠른 게 아니었습니다. 느린 게 불가능했습니다. 10주차. 7개 존이 완성됐습니다. 전체 시스템 통합이 시작됐습니다. 가장 복잡한 단계였습니다. 7개 존이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돼야 했습니다. 김 박사는 72시간 안에 끝낸다고 했습니다. UAE 기술진은 일주일은 걸린다고 했습니다. 결과는 68시간이었습니다. 또다시 약속을 앞당겼습니다. 12월 말. 12주가 지났습니다. 8개 존이 완성됐습니다. 최종 테스트가 시작됐습니다. 모든 존을 동시에 가동했습니다. 전력 소비량이 급증했습니다. 시스템은 흔들림 없이 버텼습니다. 부하가 자동으로 분산됐습니다. 냉각 시스템이 완벽하게 작동했습니다. 스크린의 모든 지표가 녹색이었습니다. 김 박사가 한 단어만 말했습니다. 너 완성. 통제실에서 박수가 터졌습니다. UAE 장관이 한국 팀과 악수를 나눴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3개월 전 저는 의심했습니다. 한국이 정말 할 수 있을까? 지금 저는 압니다. 한국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미 했습니다. 그날 밤 사막을 봤습니다. 거대한 데이터 센터가 불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사막 한복판에 빛이 켜졌습니다. 한국이 켠 빛이었습니다. 2025년 1월 5일. 정식 가동 첫날이었습니다. 두바이 중심부 고층 빌딩. UAE 에너지부 통합 관제센터. 저는 김 박사와 함께 그곳에 있었습니다. 오전 9시. 스위치가 올라갔습니다. 중동 최초의 AI 분산 전력망이 살아났습니다. 스크린에 실시간 데이터가 떴습니다. 두바이, 아부다비, 샤르자. UAE 전역이 하나로 연결됐습니다. 전력 효율 99.2%. 목표치를 넘었습니다. 장관이 김 박사의 손을 잡았습니다. 말은 필요 없었습니다. 숫자가 모든 걸 증명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시험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오후 2시. 피크 타임이었습니다. 중동에서 가장 전력 소비가 많은 시간. 에어컨이 전력을 잡아먹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가 풀가동됐습니다. 전력 수요가 급증했습니다. 관제센터가 긴장했습니다. 스크린의 그래프가 치솟았습니다. 기존 전력망이었다면 경고음이 울렸을 겁니다. 하지만 한국 시스템은 달랐습니다. 8개 존이 자동으로 부하를 분산했습니다. 2존이 40% 증가하자 5존이 즉시 20%를 가져갔습니다. 7존이 30% 증가하자 1존과 3존이 나눠받았습니다. 모든 게 자동이었습니다. 사람 손이 필요 없었습니다. 5분 뒤 그래프가 안정됐습니다. 전체 시스템 효율 98.8%. 흔들림 없었습니다. UAE 기술 총괄이 말했습니다. 기적입니다. 김 박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적이 아닙니다. 설계입니다. 저는 그 말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한국은 운에 기대지 않습니다. 계산에 기댑니다. 1월 10일. 소문이 퍼졌습니다. UAE의 전력망이 바뀌었다고. 한국 기술로 완성됐다고. 중동 전역이 주목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먼저 움직였습니다. 에너지부 장관이 두바이를 방문했습니다. 현장을 직접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UAE는 허락했습니다. 사우디 장관이 관제센터에 들어왔습니다. 스크린을 보는 순간 그는 얼어붙었습니다. 30분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 문장만 던졌습니다. 우리도 원합니다. 김 박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UAE 장관을 쳐다봤습니다. 허락을 구하는 눈빛이었습니다. 한국은 예의가 있었습니다. 먼저 손 내민 나라를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1월 15일. 카타르가 접촉해왔습니다. 오만도 문의했습니다. 쿠웨이트, 바레인까지. 중동 전체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기술을 원했습니다. 한국 시스템을 원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김 박사가 제게 말했습니다. 2025년 2월 5일.
예상치 못한 전화가 왔습니다. 미국 에너지부였습니다. 회의 요청이었습니다. 장소는 두바이 시내 호텔. 저는 김 박사와 함께 갔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3명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미국 에너지부 차관보, 국무부 중동 담당관, 그리고 정보기관 소속으로 보이는 남자. 분위기가 차가웠습니다. 차관보가 먼저 말했습니다. 한국의 중동 진출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김 박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표정 변화도 없었습니다. 중동 담당관이 이어 말했습니다. 이 지역 안보는 매우 민감합니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김 박사는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정보기관 남자가 테이블에 서류를 올려놨습니다. 한국이 제공한 기술의 세부 내용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 김 박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거절합니다.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차관보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이건 요청이 아닙니다. 김 박사는 그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저는 옆에서 긴장했습니다. 하지만 김 박사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중동 담당관이 말을 바꿨습니다. 협력을 제안합니다. 우리와 함께 일하시죠. 김 박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UAE와 계약했습니다. 우리는 수정하지 않습니다. 차관보가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신중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 결정이 한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김 박사도 일어났습니다. 이미 생각했습니다. 약속은 지키는 겁니다. 회의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저는 물었습니다. 괜찮겠습니까? 김 박사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옳은 일을 하면 됩니다. 저는 그의 등을 보며 느꼈습니다. 한국은 강대국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원칙을 봅니다. 2월 10일. 압박이 시작됐습니다. 한국 기업에 대한 규제 검토. 기술 수출 제한 가능성. 동맹국들에게 한국 기술 사용 자제 요청. 노골적인 방해였습니다. UAE 내부도 흔들렸습니다. 일부 강요들이 우려를 표했습니다. 미국과의 관계 악화를 걱정했습니다. 긴급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장관이 김 박사에게 물었습니다. 계속 진행할 수 있겠습니까? 김 박사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확신합니까? 김 박사는 스크린을 켰습니다. 지난 한 달간의 데이터가 나타났습니다. 전력 효율 99.3%, 시스템 가동률 100%, 비용 절감 42%. 숫자가 모든 걸 말했습니다. 김 박사가 덧붙였습니다. 정치는 바뀝니다. 하지만 기술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장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계속하십시오. 그날 밤 김 박사와 사막을 걸었습니다. 별이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두렵지 않습니까? 김 박사는 하늘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두렵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습니다. 왜입니까? 한국은 자원이 없는 나라입니다. 멈추면 죽습니다. 저는 그 말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한국의 속도는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생존이었습니다. 2월 15일. 반격이 시작됐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공식 발표했습니다. 한국과 전력망 협력 계약 체결. 카타르가 뒤따랐습니다. 오만도 합류했습니다. 중동 5개국이 동시에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판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미국의 압박은 무력화됐습니다. 중동 전체가 한국 편이었습니다. 유럽도 움직였습니다. 독일이 기술 협력을 타진했습니다. 프랑스가 공동 프로젝트를 제안했습니다. 아시아는 더 빨랐습니다.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모두가 한국 모델을 원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이제 선택받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선택하는 나라였습니다. 2월 20일. UAE 대통령궁. 국빈 만찬이 열렸습니다. 한국 대표단을 위한 자리였습니다. 저도 초청받았습니다. 대통령이 김 박사에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우리에게 전력망을 준 게 아닙니다. 미래를 줬습니다. 김 박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희는 약속을 지켰을 뿐입니다. 대통령이 웃었습니다. 그 약속이 중동을 바꿨습니다. 만찬이 끝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두바이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도시 전체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김 박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 빛 하나하나가 신뢰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은 기술을 팔지 않았습니다. 신뢰를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 신뢰가 중동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2월 25일. 저는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나토 본부에 보낼 최종 분석이었습니다. 제목은 단순했습니다. 한국, 새로운 축의 탄생. 보고서 마지막 문장을 이렇게 썼습니다. 세계 질서가 바뀌고 있습니다. 중심에 한국이 있습니다. 보고서를 보내고 창밖을 봤습니다. 사막 너머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만든 시대였습니다. 2025년 3월 2일. 모든 게 순조로워 보였습니다. UAE 전력망은 완벽하게 작동했습니다. 중동 5개국과의 계약도 진행 중이었습니다. 한국의 위상은 날로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불안했습니다. 15년간 전쟁터를 누빈 본능이 속삭였습니다. 너무 조용하다고. 폭풍전야라고. 3월 5일 새벽 3시.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UAE 관제센터였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울프 박사, 당장 와야 합니다. 15분 뒤 관제센터에 도착했습니다. 김 박사도 이미 와 있었습니다. 스크린을 보는 순간 제 심장이 멎었습니다. 붉은 경고등이 화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기술 총괄이 다급하게 설명했습니다. 사막 온도가 급상승했습니다. 예측보다 12도나 높았습니다. 냉각 시스템이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3존과 5존에서 과부하 경고가 울렸습니다. AI 클러스터가 과열되고 있었습니다. UAE 감독관이 소리쳤습니다. 이대로 가면 30분 내에 시스템 전체가 무너집니다. 관제센터가 패닉 상태였습니다. 저는 김 박사를 봤습니다. 그는 침착했습니다. 스크린의 데이터를 빠르게 확인했습니다. 10초 후 그가 말했습니다. 플랜 C. 순간 관제센터가 조용해졌습니다. UAE 기술진이 되물었습니다. 플랜 C가 뭡니까? 저도 몰랐습니다. 플랜 A, 플랜 B는 들어봤습니다. 하지만 플랜 C는 처음이었습니다. 김 박사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즉시 한국 팀에게 지시했습니다. AI 부하 7개 존 긴급 분산. 3존과 5존 임시 냉각 유닛 추가 투입. 고온 지역 서버 우선순위 알고리즘 적용. 한국 팀이 움직였습니다. 군인처럼 정확하게. 망설임 없이. UAE 팀은 어리둥절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스크린만 응시했습니다. 3분 경과. 3존의 온도가 1도 내려갔습니다. 5분 경과. 부하 분산이 완료됐습니다. 8분 경과. 임시 냉각 유닛이 가동됐습니다. 12분 경과. 5존의 경고등이 노란색으로 바뀌었습니다. 15분 경과. 3존의 경고등도 노란색. 관제센터가 숨죽이고 지켜봤습니다. 18분 경과. 온도가 계속 내려갔습니다. 20분 경과. 시스템이 안정권에 들어왔습니다. 23분 경과. 모든 경고등이 초록색으로 바뀌었습니다. 김 박사가 한 단어만 말했습니다. 정상화. 관제센터에서 박수가 터졌습니다. UAE 감독관이 김 박사에게 달려갔습니다.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합니까? 김 박사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준비했으니까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플랜 C는 극한 상황 대응 프로토콜이었습니다. 한국은 이 상황조차 계산해뒀던 겁니다. 새벽 4시. 위기는 넘겼지만 문제는 남았습니다. 왜 갑자기 온도가 급상승했느냐는 것. 기상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이상 고온 현상이었습니다. 기후변화 때문이었습니다. 앞으로 더 자주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UAE 장관이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대책이 있습니까? 김 박사는 이미 준비돼 있었습니다. 태블릿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냉각 시스템 업그레이드 아닙니다. 극한 온도 55도까지 대응 가능합니다. 기간은 2주면 됩니다. 장관이 놀랐습니다. 2주요? 이미 설계는 끝났습니다.
설치만 하면 됩니다. 저는 전율했습니다. 한국은 위기가 터진 후에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위기가 터지기 전에 이미 준비했습니다. 3월 7일. 업그레이드가 시작됐습니다. 한국에서 추가 장비가 도착했습니다. 신형 냉각 유닛 200개, 내열 서버 케이스 500개, 극한 환경용 센서 1000개. 모든 게 이미 제작돼 있었습니다. UAE 기술진이 물었습니다. 언제 만든 겁니까? 한국 엔지니어가 대답했습니다. 프로젝트 시작할 때부터요. 6개월 전부터 준비했다는 겁니까?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위기를. 저는 그 순간 이해했습니다. 한국의 속도는 빠른 게 아니었습니다. 미리 준비하기 때문에 빨랐던 겁니다. 3월 14일. 업그레이드가 완료됐습니다. 정확히 2주 만이었습니다. 또다시 약속을 지켰습니다.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인위적으로 온도를 55도까지 올렸습니다. 시스템은 흔들림 없이 버텼습니다. 냉각 효율 97% 유지. 과부하 제로. 완벽했습니다. 그날 저녁 김 박사와 마주 앉았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언제부터 이 위기를 예상했습니까? 김 박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처음부터요. 사막에서 일하면서 극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건 자살입니다. 그럼 플랜 C 외에 다른 것도 있습니까? 김 박사는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플랜 D까지 있습니다.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한국은 4단계 비상 프로토콜을 준비했다는 겁니까?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위기들을. 김 박사가 덧붙였습니다. 위기는 준비하는 자에게 기회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은 위기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위기를 지배했습니다. 3월 20일. 소문이 퍼졌습니다. UAE 시스템이 극한 위기를 넘겼다고. 한국 기술이 또다시 증명됐다고. 중동 전역이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사우디가 계약을 앞당겼습니다. 카타르가 추가 투자를 결정했습니다. 오만이 전면 협력을 선언했습니다. 한국은 이제 중동의 파트너가 아니었습니다. 중동의 생명줄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간단했습니다. 한국, 위기를 지배하는 나라. 마지막 문장을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의 진짜 힘은 기술이 아니다. 준비다. 2025년 3월 25일. 두바이 국제 컨벤션 센터. 역사적인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중동 8개국 에너지 장관 회의. 주제는 단 하나였습니다. 한국. 저는 참관인 자격으로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15년간 나토에서 일하며 수많은 국제회의를 봤습니다. 하지만 이런 분위기는 처음이었습니다. 회의장 입구에 태극기가 걸려 있었습니다. 중동 8개국 국기와 나란히. 동등한 위치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UAE 장관이 먼저 발표했습니다. 한국 시스템 도입 후 3개월, 전력 효율 42% 향상. 비용 절감 38%. 시스템 장애 제로. 박수가 터졌습니다. 사우디 장관이 이어 말했습니다. 우리도 같은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한국 기술은 증명됐습니다. 카타르 장관이 손을 들었습니다. 제안합니다. 중동 전역을 하나의 전력망으로 통합하는 겁니다. 한국 시스템으로요. 회의장이 술렁였습니다. 중동 통합 전력망. 상상만 하던 프로젝트였습니다. 정치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불가능이 논의되고 있었습니다. 오만 장관이 동의했습니다. 쿠웨이트가 찬성했습니다. 바레인이 지지했습니다. 하나둘씩 손이 올라갔습니다. 만장일치였습니다. 중동 8개국이 결정했습니다. 한국과 함께 미래를 만들기로. 김 박사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그는 화려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단 한 문장만 말했습니다. 약속은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회의장이 기립박수로 화답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잊지 못할 겁니다. 한 나라가 대륙 전체의 신뢰를 얻는 순간을. 회의가 끝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CNN, BBC, 알자지라. 전 세계 언론이 몰려들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기자들이 소리쳤습니다. 새로운 실크로드가 탄생했습니다. AI 시대의 동맹입니다. 중동의 중심이 바뀌고 있습니다. 저는 군중 속에서 태극기를 봤습니다. 한 UAE 시민이 들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 또 다른 사람이. 그리고 또 사막 한복판에 태극기가 물결쳤습니다.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날 저녁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두바이 전체가 한눈에 보였습니다. 초고층 빌딩 사이로 거대한 태극기가 걸려 있었습니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도 봤던 깃발입니다. 하지만 느낌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때는 장식이었습니다. 지금은 상징이었습니다. 김 박사가 옆에 섰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야경을 봤습니다. 한참 후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이렇게 된 겁니까? 김 박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선택지가 없었으니까요. 자원도 없고 땅도 좁습니다. 살아남으려면 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달리는 것과 이기는 건 다릅니다. 김 박사가 저를 봤습니다. 우리는 이기려고 달린 게 아닙니다. 살아남으려고 달렸습니다. 그게 승리가 됐을 뿐입니다. 저는 그 말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한국의 성공은 야망이 아니었습니다. 생존이었습니다. 3월 30일. 제 임무가 끝났습니다. 독일로 돌아가는 날이었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창밖을 봤습니다. 사막이 지나갔습니다. 4개월 전 이곳에 왔을 때 저는 의심했습니다. 한국이 정말 해낼 수 있을까? 지금 저는 압니다. 한국은 해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바꿨습니다. 공항 출국장에서 김 박사와 악수했습니다. 당신들이 해낸 일을 세계가 기억할 겁니다. 김 박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희는 그저 약속을 지켰을 뿐입니다. 탑승 게이트로 걸어가며 뒤돌아봤습니다. 김 박사가 서 있었습니다. 그의 뒤로 두바이 스카이라인이 보였습니다. 저 도시를 밝히는 전력이 한국에서 왔습니다. 저 빛 하나하나가 한국의 기술입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사막이 보였습니다. 4개월 전과 같은 사막. 하지만 완전히 다른 사막이었습니다. 한국이 바꾼 사막이었습니다. 베를린에 도착해서 최종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나토 본부에 제출할 문서였습니다. 제목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 21세기 새로운 강국의 탄생. 보고서 마지막 문장은 이랬습니다. 저는 15년간 전쟁터를 누볐습니다. 수많은 강대국을 봤습니다. 하지만 한국처럼 신뢰로 세계를 움직이는 나라는 처음입니다. 한국의 힘은 무기가 아닙니다. 기술도 아닙니다. 약속을 지키는 힘입니다. 그 힘이 중동을 바꿨고 세계 질서를 바꾸고 있습니다. 이제 질문은 하나입니다. 한국이 어디까지 갈 것인가가 아니라 세계가 한국을 따라잡을 수 있느냐입니다. 보고서를 보내고 창밖을 봤습니다. 베를린 하늘은 흐렸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맑았습니다. 저는 역사가 바뀌는 순간을 목격했습니다. 한 나라가 부상하는 순간을. 사막에서 시작된 기적을. 그 중심에 한국이 있었습니다. 코리아 이제 원더풀. 경제의 나라. 한국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